자, 오늘은 이제 수행평가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에게 좀 기본적인 체육 상식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오해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좀 연상되는 것들이. 제일 기초적인 건 식단이겠죠. 굶어야 된다. 그래서 뭐 식단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뭐 조금 더 운동을 디테일하게 만약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나 뭐 영상을 조금 접해봐서 알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운동 쪽에서도 이제 유산소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러이러한 여러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 만한 뭐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다이어트를 하면은 건강에 해롭다 또는 건강에 좋다 이런 의견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몸 상한다. 다이어트라냐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장기간으로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오해들을 하나씩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해친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건강을 정말 해칠까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해친다, 건강에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보게 되면 굶는 거, 그렇죠? 먹지 않는 거, 굶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굶음 그리고 과한 운동, 오버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굶고 과한 운동을 했을 적에 건강에 나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단기간에 나는 그래도 조금 뭐 사진을 찍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인해서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굶고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나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굶은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된다. 자, 우리 굶음 먹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왜 먹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내장기관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심장이 뛰게 하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기초대사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럴 때 필요로 하는 어떤 대사량,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다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여러 기타 등등. 근데 우리가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 있죠. 식단 같은 거, 뭐 밥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물며 물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상태에 있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굶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가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동안에도 실제로도 에너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허기지죠.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죠.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 공부, 그래서 화학이라든지 좀 지식이 어느 정도 기초 생리학적 지식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편할 텐데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이화 작용을 통해서 자, 동화, 이화 이렇게 있어.
동화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합성하는 걸 뜻하는 거고, 이화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분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결국에는 탄수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를 했을 적에 이화 과정을 시킵니다. 왜? 이러한 음식물들이나 이 에너지 물질들이 굉장히 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몸에 흡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우리 몸에서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심지어 쪼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없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불완전 연소. 뭐 연소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태우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완전하게 연소가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차 같은 거, 오래된 차 같은 거,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검정 색깔 매연 같은 거 나오는 차 본 적 있나요? 그러한 경우들이 대부분 이러한 불완전 연소를 불완전 연소 상태에서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름이 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과열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불완전 연소 상태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몸에서도 먹지 않고 어쨌든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래도 에너지를 가지고서,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먹지 않고 불완전 연소 형태로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즉 굶으면서 과한 운동을 한다가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건데, 이 불완전 연소를 할 때 자동차로 예를 들면 검은 매연 연기가 나오죠. 그러고 부식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사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 어쨌든 우리가 먹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떤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럼 먹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들이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평소에 지방 같은 것들 있죠. 특히나 그런 저장해놨던 것들 있죠. 저장해놨던 그 에너지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주로 저장했던 염소. 자, 우리 몸에 에너지 저장을 해놓는다고 얘기했죠. 먹는 것들, 탄수화물, 빵,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거,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거, 그죠? 고기 같은 거, 우리 몸에 저장을 해놓는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 제일 많은 양의 저장이 지방이에요. 지방을 우리가 70% 저장을 해놓고,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단백질이 가장 많죠, 당연히. 뭐 뼈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말이에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때 이게 지방이 70%, 그리고 탄수화물이 20%,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이 10%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굶으면서 과한 운동을 한다. 불완전 연소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것들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은 사실 굉장히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결핍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고, 탄수화물을 1순위로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주로. 그 다음에 지방이 2순위. 자, 이 순서인데, 지금 1순위, 2순위, 이 순서인데, 우리가 굶으면서 과한 운동을 하면 우리가 먹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지방을 우리가 주로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먹지 않고 운동을 하면 지방을 다 에너지로 사용을 하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이 빠지네요. 그쵸? 그러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다이어트 성공을 해서 우리가 체중 감량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도 먹지 않으면서 운동하면은 살이 금방 홀쭉 빠지죠. 그래서 지방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을 했다. 이게 그래서 다이어트구나 라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오해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불완전 연소, 이게 바로 핵심인데, 우리가 지방을 빼긴 뺐어요. 그쵸?
근데 불완전 연소 형태로 우리가 지방을 빼게 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동차 아까 얘기했었죠. 불완전 연소로 가는 자동차. 에너지원이나 뭐 장치라든지 엔진이 어디가 망가지거나 해서 억지로 차가 움직여갈 때 검정색 매연이 나온다고 했죠. 불완전 연소 형태로. 근데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매연을 뿜으면서 어쨌든 움직이는 거, 어쨌든 운동을 하는 거죠. 움직임을 할 때 불완전 연소 형태로 가게 되면은 자동차도 결국 나중에는 멈추게 되거나 어떤 사고가 나타나게 되죠. 그 장치 문제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지방 뺀다고 치는데 불완전 연소 형태로 우리가 지방을 빼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처음에 일어나게 되냐면 호르몬 계열에서의 다양한 어떤 문제가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호르몬 계열 관련해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신경질환과 관련된 문제.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신경질환까지는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호르몬 정도 문제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호르몬 문제 제일 대표적으로 뭐냐? 결론을 먼저 얘기해야 되냐면 자, 이게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우리 요요가 뭐죠? 갑자기 살이 쭉 빠졌다가 며칠 또는 몇 주 사이에 다시 몸이 확 불어나는 경우 있죠. 자, 우리가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막 뭐 6kg, 8kg, 10kg 이런 식으로 쭉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습니다.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 근데 그때 형태가 불완전 연소 형태로 우리가 지방을 뺐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형태가. 근데 그러고 나면은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금방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실컷 다 뺐던 살들이나 지방들이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되고, 사실 요요는 그 학문적인 용어로서 정의를 조금 하자면은 내가 뺀 양보다 다시 돌아왔을 적의 양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6kg를 뺐는데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6kg가 찐 게 아니라 8kg, 10kg가 찐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때 쪘던 살들이 더 그 전에 뺐던 운동 강도보다 열심히 해도 잘 빠지지가 않는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 불완전 연소 형태, 다시 말해서 굶으면서 과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빠지긴 빠져요. 어쨌든 우리 몸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빠지긴 빠져요. 근데 결국에는 호르몬 계열 문제. 자, 호르몬 계열 문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불완전 연소인데 자동차로 치면 검정 색깔 매연 뿜으면서 차가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전에 내가 뺐던 살, 그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그리고 그 축적된 지방은 더 빼기가 더 어렵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는 더 실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어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불완전 연소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 연소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했을 때 완전 연소는 우리가 검정색 매연 뿜으면서 가는 차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잘 가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차가 정상적으로 뭐 매연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가는 완전 연소를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르몬 문제가 없어서 요요 현상 없이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체중 감량,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을 뺀 걸 얘기해요. 체중 감량 성공, 이겁니다. 완전 연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단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단기간이면 단기간이만큼 요요 현상이 결국에는 와서 여러분들이 살이 더 많이 쪄요. 그러니까 더 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연소를 통해서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성공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목표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목표네, 이게 목표.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자연스럽게 넘어가 될 건 어떻게 이 완전 연소를 해야 되냐. 하우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죠. 완전 연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킬 거냐? 아까 전에는
굶음과 과한 운동이었죠. 그럼 조금 더 쉽습니다. 굶지 않고 과한 운동이 아니라 무슨 운동이에요? 적당한 운동. 굶지 않고 적당한 운동.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 교과적일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좀 구체화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굶지 않는다. 그러면 먹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뭘 먹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있는 지방?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을 더 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사실 체중 감량인데, 자, 체중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지방, 그 근육의 무게, 뭐 뼈 무게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들이 체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방 무게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근육이라든지 뼈, 근골격계 자체가 발달을 해서 조금 몸무게가 많이 나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할 때 인바디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인바디 검사를. 그 인바디 검사를 해서 우리 몸의 구성이 내가 다른 친구보다 뼈 무게가 많이 나가, 다른 친구보다 근육량이 많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만 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량이 우리 몸의 구성원 성분으로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어쨌든 자, 다시 조금 돌아오면 결국에는 굶지 않는다는 거는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우리 뭘 먹어야 돼? 제일 기본적인 거는 탄단지를 다 같이 먹어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자, 선생님이 조금 구체적인 어떤 그 수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저 뭐 예를 들어 뭐 60kg 뭐 기준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자, 70kg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내가 70kg인 사람이에요. 또는 뭐 60kg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관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이 킬로그램을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의 그램 수로만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0kg이면 70g에서 한 120g 정도, 여기에 한 50 정도를 더한, 여기에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당연히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있죠. 계란이라든지 하는 것들. 하물며 그냥 음식 상표나 이런 거만 봐도 그 어느 정도 그램인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루 기준량입니다. 하루 기준치.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탄수화물도 또 종류가 많긴 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탄수화물도 마찬가지로 그램수로 환산을 해서 지금 단백질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여기에 거의 비율에 맞게끔, 네. 탄수화물 자체도 이런 식으로 지방, 그리고 이때 이 지방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적게. 그래서 이 지방량 같은 거를,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70kg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까지나 표준 정도입니다. 100g 정도 아래로, 100g 정도 아래로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탄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된다 이겁니다. 자,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죠.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의 어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식단 관리를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먹어도 운동량이 뒷받침이 되고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면 충분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단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굶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이걸 에너지를 최소한의 어떤 적정량을 먹어줌으로써 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에너지들을 환산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줘야 완전 변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굶고 운동만 해서 저장되어 있는 걸 애초부터 바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어떤 불안전 형소 형태의 그 다이어트 형태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봤을 적에는 요요 현상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좋은 그 방법이라는 거, 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첫 번째 굶지 않는 거에서 여기 얘기했어요. 탄단지 다 먹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부분에 선생님이 약간 하나의 팁을 주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급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급식을 하루를 먹잖아요. 그 급식에서 우리가 밥 있죠. 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퍼서 만드는 밥 있죠. 거기에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고 탄수화물을 조금 양을 줄이고 단백질류를 조금 많이 먹어주고 지방량을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 닭가슴살 2개를 받았다면 치킨 너겟을 하나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에 있는 권장 섭취량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죠? 사실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단백질 자체를 저장하고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많이 먹어도 어차피 다 소화가 되고 많이 쌓아놓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이 드셔도 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오래 해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 조절 좀 해야 되고,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 자체가 중성지방에서 유래되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양을 조금 줄여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럼 이제 적당한 운동.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당한 운동인데, 적당한 운동 아까 전에 키워드로 하나 나왔었는데 바로 유산소입니다. 유산소. 자, 유산소에 대한 오해들도 우리가 또 조금 있긴 해요. 유산소에 대한 오해. 자, 유산소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자, 우리가 유산소는 뭐죠? 산소를 가지고 뭐 하는 운동? 뭐 무산소는 산소를 가지고 않고 하는 운동인가?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영 선수는요? 수영 선수 숨 참고 수영을 하는데 그럼 무산소인가요? 유산소인가요? 그렇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유산소는 일반적으로 30초 이상 있죠? 30초 이상은 어떤 여러 가지 운동들을 무조건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숨 참고 내가 뭐 단거리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수영해서 이렇게 할 때 숨을 안 쉬죠. 그러면 무산소 숨 안 쉬는 거 아닌가? 30초 이상 내가 숨 참고 수영을 하면?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셨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 들이마신 숨이,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뭐 다리에 산소가 이게 들이마신 숨이 다리로 가서 그것이 에너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들이마신 숨이 다리까지 가가지고 내가 아까 들이마신 숨이 다리에서 에너지로 사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30초 이상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유산소는 산소를 가지고서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들이마신 숨이 30초 이상이 지나야 배가 분해가 되고 움직이고 혈관을 타고 가면서 에너지를 쓰인다 이거죠. 그러면 30초 미만일 경우는 뭔가요? 30초 미만? 근데 무산소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게 산소가 없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30초 걸린다면서요. 그럼 뭐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저장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산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단기간 내에 있는 레이스 같은 거 있죠. 달리기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러면서 달리기를 한다고 쳐더라도 그거는 이제 무산소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었고, 결국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유산소 운동. 이 유산소 운동은 30초 이상, 30초 이상 운동하면 끝? 이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최소 우리가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아까 전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될 게 지방이죠. 지방을 우리가 다 연소를 시켜야 된다고,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럼 지방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산소를 많이 마시면서 그 산소가 많이 지방으로 가서 분해를 해야 돼요. 에너지로 사용을 하려면. 그럼 그때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데 걸린 시간이 최소 30분이거든요. 그럼 30분보다 더 적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지방보다는, 단백질은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고 탄수화물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30분 이전까지는 탄수화물을 열심히 연소하고 사용을 하다가 30분 이상부터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이상부터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금 내 지방이 몸에서 지방이 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적에 바로 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다. 요요 현상 없어지는 거, 호르몬 문제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30분 이상.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운동 강도예요. 자, 운동 강도는 기본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러닝, 전신 운동 기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달리기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전신 운동 하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그러니까 저중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자, 저강도는 내가 조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정도야. 엄청 가볍게 뛰는 거예요. 뭐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아닌 느낌.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근데 30분 이상. 중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런닝을 하면서 옆에 친구랑 대화할 때 연결된 단어가 아니라 뭐 약간 이게 단어적인 걸로만 우리가 대화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야, 밥 어디서? 이런 식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있죠. 야, 우리 어디서 밥 먹을래? 이러면서 완성된 대화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럼 저강도. 중강도는 좀 단어 수준에서 헉헉거리면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우리가 30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강도로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해보고 한 1, 2분, 5분 쉬고 또 10분 그리고 또 10분. 아셨죠? 운동 파트를 나눠서 30분을 총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휴식 시간은 포함해 이 시간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꽤나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러닝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자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운동을 할 때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수영.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좀 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선택사항을 알고만 계시면 되고, 근데 이제 관절에 무리 없는 최고의 운동으로 이제 수영 30분 이상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엔 뛰기인데 그냥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우리 뭐 여기 불광천이라든지 가까운데 주황 색깔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트랙 있죠. 탄탄 트랙이라고 하는데 그 트랙을 조금 푹신푹신한 신발 있죠. 운동화 같은 거. 뭐 특정 브랜드가 아니어도 좋아요. 운동화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한 트랙 러닝 있죠.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해주면 지금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호르몬에 의한 어떤 요요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뭐 이 밖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부터 몇 번을 반복해서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또 언제는 영상에 뭐 댓글을 남겨줘도 좋고 선생님 따로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동아리도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아리 와서 운동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시기를 말한 김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일주일에 최소 3번이에요. 7일 중에서 최소 3번. 그래서 우리 7330이라고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 프로젝트. 일주일 3번 30분 이상 운동합시다. 이 30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 연소 때문에 지방 태우기 위한 방법으로 7330.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3번 정도. 그래서 학교 뭐 학원을 가야 돼서 내가 스케줄이 바쁘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10분 10분 나눠서 하는 게 연속적이지 않아도 좋아요. 1교시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 동안 뭐한 8분이어도 좋아요. 내려가는 시간 올라가는 시간 1분씩 포함하면 8분 정도 뛰고 2교시 끝나고 8분 정도 뛰고 3교시 끝나고 8분 정도 뛰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밥 먹고 산책 한 바퀴 하고, 그러면 오늘 운동 활동량 끝나면서 완전 연소를 위해서 지방을 충분히 태우게 됩니다. 하루 총량이에요. 이 30분 자체가 연속적으로 30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 총량 30분. 아셨죠? 그래서 7330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체중이라든지 지방 수치들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 같은 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이외에 궁금한 것들 언제든 질문하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또 다시 보충을 해서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수업도 잘 들어가서 수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